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마음 따뜻한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노님, 전국에서 함께 듣는 촌철이 있어 더욱더 즐거운 시선 집중입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 토끼님은 날이 추워져서 JB 비염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이구. 관리 잘해주세요. 네, 저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네. 김창면님, 방송 전 출근하면서 알람 받기 했고요. 오늘도 세상을 들으며 출근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또 세상 소식 전해드려야죠. 네, 알차게 전해드려야죠. 삐딱선도 타고요. 네, ES 타임 가시죠. 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 그리고 두산건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네.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모로 적시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JB는 일단 공모로 적시했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사건의 성격과 구조로 볼 때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네. 요거를 좀 봐야 한다라고 했었죠. 네. 어제 후속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산건설 땅 용도 변경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방법을 찾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구체적 계획도 세웠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건데 네. 이걸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으로 해석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보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 보도보다 더 주목한 게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가 있는데요.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되지 않고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라는 법률 검토 결론이 나왔고 이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해당 보고서를 받은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메모를 직접 써넣었다. 조금 전에 이제 더마카가 전해주신 내용이 바로 여기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가 뭘까를 가만히 보니까 기사의 문맥으로 보면 그 메모를 확보한 게 아니냐.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보도가 갈리는 게 이익 환수 방안 검토 관련 메모까지는 지금 공통 분모인데 보도에서 보면은 그런데 부적법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지금 보도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요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적법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그리고 받았음을 입증하는 정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더마카가 엊그제인지 제가 진단했던 부분들을 전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것이 불법 부당한 것인지 여부, 다시 말해서 제3자 뇌물자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가 아마 법정에 간다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성남시 차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고 부적법하다라는 만약에 결론을 내렸고 보고까지 이루어졌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팩트 체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런 정황을 확보를 한 건지 그리고 정황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증이 아니라 메모를 확보했다면 정황이 아니라 물증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요 전반이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릴 텐데요. 첫 번째 뉴스는 일단 어제 하루 종일 설전과 정회를 오고 갔던 국회 외통위원회 현장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오전에 저희 보좌관이 질의 때 사용할 영상에 대해서 행정실 협조를 구했는데 이 위원장님 이 동의가 있어야만 영상을 틀 수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이미 일반에 다 공개된 것이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두 번, 세 번 자세히 좀 들어달라, 다시 들어봐라 했던 영상인데 그것을 못 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특히 그 음성이 방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 제가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영상은 틀 수 있으되 소리는 안 들리게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영상과 소리를 같이 틀은 게 관례입니다. 네, 일단 목소리의 주인공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고,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윤재옥 국회 외통위원장이고, 마지막 목소리의 주인공은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목소리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그 이른바 뉴욕 발언 영상 이걸 네. 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입씨름이 벌어졌던 한 장면인데, 윤재옥 위원장은 상임위도 본회의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본회의에서는 영상을 틀어도 오디오는 못 튼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 틀고 싶으면 여야 간사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버텼던 것이죠. 네. 그래서 입씨름이 있었던 건데, 조금 전 마지막 박병석 전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는 다르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했던 거고요. 뭐 나중에 뭐 틀긴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돼야 되는 사안이냐, 네. 이렇게 입씨름을 오래 했어야 되는 사안이냐, 저는 이거를 그냥 뭐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전작권 한수님도 왜 못 틀어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토록 다시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고, 어제 의원들도 여러 얘기를 하던데 국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아니, 그리고 그게 국회 운영 규칙상의 문제라면 어제 행안위 이런 데서도 틀었거든요. 아하. 그럼 뭐예요 도대체가? 외통이 따로 있고 행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규칙 이런 걸 떠나서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위해서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특혜가 부여돼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하라는 취지는 뭡니까?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정치 참여 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네. 음성을 못 튼다? 이걸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뭐 간사간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이 건 말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또 세간에 화제가 됐던 BBC 그 시사 코미디 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를 이제 그 회의 과정에서 틀려고 했는데 오디오는 안 나왔다면서요. 아, 그럼 화면만 보면 뭐 뭔지 아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도대체 이런 장면이 외통위에서만 이렇게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외통위에서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지금 그 논란의 핵심은 이런 발언을 했느냐 아니냐인데, 발언 오디오를 지워버리고 만약에 틀자 이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파스 없는 찐빵 이런 얘기 갖고도 이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 진행되는 양상이 좀 정말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요 얘기부터 좀 먼저 꺼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표현의 자유를 얘기 많이 하는데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벌어졌던 장면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청취의 자유의 문제다. 청취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의 하위부 범주에 해당이 된다. 이걸 국회의원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아하, 네. 클레마티스 님이 어제도 듣기 평가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초원님은 떳떳하면 못 틀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요걸 좀 상기시켜 드리면서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어제 종일 논란이 됐던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요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찌 보십니까? 이건 뭐 여기도 이슈콘에서 이제 다룰 예정이니까 짧게만 언급을 하겠는데요. 풍자도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일각에선 그 풍자 만화의 주인공이 고등학생인 점을 문제 삼던데,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서 고등학생은 예외라는 조항 보셨습니까? 아니요. 없죠? 네.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시 그러면 외통위로 돌아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했잖아요. 박진 장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박진 장관을 어찌 대할 것인가. 네. 이것도 좀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한동안은 박진 장관의 발언을 원천 봉쇄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뭐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못 갔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사를 보낸다. 뭐 이런 뭐 표현도 좀 나왔던데 좀 갈 줄 알았는데 뭐 길게 갈까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하루도 넘기지 못해 몇 시간 동안의 장면이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로써 그러면 이제 해임 건의안을 공식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치 전선 이 해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소가 된 것이냐? 이건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건 잠시 후 그러면 장경태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뭐 오전에 아예 그 이재정 간사가 민주당 간사가 박진 장관의 이 자리에 있는 거를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교장관하고 상대를 못 하시겠다면 차관에게 질의하세요. 우리는 장관에게 질의를 할 테니라고 하던데 네. 그것도 참 귀에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국감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없나요? 국회 정무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간의 오간 대화 잠깐 들어보시죠.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 쟁점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건가요? 네, 만들었습니다. 예. 국회에다 다 이렇게 뿌리나요 지금?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 내용대로 오전에 질의를 한 건을 했다고 누가? 저희가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저희가 정리한 그런 자료인데. 그러면 우리 당도 좀 주든가. 왜 이렇게 차별대화라고 그래 왜? 이런 식의 작전 이 페이퍼를 만들어 돌린다는 게 교육위원회 질문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논문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대학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강화해서 연구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증 책임은 당시 소속 기관에 있으며 정부는 해당 대학 결정을 존중함. 내용도 제가 되게 부적절합니다. 아마 이런 정도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참고 자료로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의원님들한테 제시 드린 거는 아닙니다. 예.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 자료가 역시 간사님 대단하십니다. 간사님 대단하십니다. 내부 자료인데 어떻게 그거를 발굴하셨나요? 뭐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손에 넣으셨나요? 이런 뜻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뭐 그런 거죠. 뭐 지금 뭐 제가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뭐 정리가 되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른바 예상 질문을 뽑아서 모범 답안을 작성을 했고 그걸 문건으로 만들어서 돌려서 공유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검 포인트가 제가 볼 때 딱 하나 있는데요. 딱 하나? 예, 정부가 저는 이거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매일 인터뷰를 진행을 하지만 그 예상 질문에 대한 그 답변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인터뷰이들이. 정부 관계자가. 그런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벌어지는데 그럼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해서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모범답은 당연히 만들 수 있죠. 저는 그게 뭐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김종민 의원이 얘기했던 딱 한 대목인데요. 여당 의원들이 이 문건을 갖고 있고 이 질문대로 질의했다. 이렇게 주장한 대목이 있어요. 자, 바로 이건데 김종민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 안에서만 공유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공유를 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문건에 나와 있는 예상 질문대로 질문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국정을 감시하고 감사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는 야당 의원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소임을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저버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이 한 대목. 김종민 의원 주장이 정말 사실이냐.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현님이 여기에도 족보가 등장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냥 3318님의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감장 코미디장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대통령실이 출입자 보안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 가운데 70억을 과기정통부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호처가 출입자 보안 검색 업무를 할 때 출입자가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엑스레이 적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인데 총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30억은 경호처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나머지 70억을 과기정통부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해명이 나왔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과기정통부와 경호처 간의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과기정통부랑 경호처가 협력한다는 업무 협약이 체결돼 있다. 뭐 그거에 그런데- 따른 거다라는 얘기인데 평가를 좀 해볼까요? 뭐 평가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건의 예산 전용 사례와 그림이 거의 같은 거잖아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미 편성됐던 예산을 끌어다 쓴 거고 이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끌어다 쓸 예산이다. 요 차이만 있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빙산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가운데 눈에 띄는 돌출 부분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점만 확인을 하고 각을 약간 돌리겠는데요. 저는 좀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가지고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누가 좀 종합 정리 좀 해주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얼마 갖다 썼고 저기서 얼마 갖다 썼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뭐 또 이런 게 또 있었어까지는 알겠는데 전체 그림을 스케치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고 어디서 얼마를 뽑아다 썼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지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장이 있을 예정인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종합적으로 조망이 돼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전체 그림을 좀 누가 좀 스케치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한번 스케치를 좀 해 주시든지 이제는 좀 종합 정리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의원이 개별적으로 개별 플레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별 플레이 결과를 받아가지고 당 차원에서 종합 정리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도 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도 종합 판단을 해가지고 종합 의견을 좀 정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 단계까지 와버린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청와대에 있던 소방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로 나눠서 이전하면서 11억 원이 넘게 쓰였다. 이 돈은 서울시 예비비로 충당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건데 그렇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이 꼭꼭 숨겨라. 이전 비용 보일라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전 비용이 아니라고. 어제도 대통령실이 이전 비용 1조 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문 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회계상무죠. 어제 저희 그 경제는 김우빈에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네, 두 분 경제학자의 진단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게 이전 비용 아니면 뭐가 이전 비용이냐. 어허. 이런 상식적 판단은 두 분의 경제학자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네, 종합정리 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라라라님이 종합정리 그건 JB의 일이다. 뭔 소리예요 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전 7시 23분쯤에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요. 비행거리는 4,500여 킬로미터, 정점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 그리고 최고 속도는 마하 17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뭐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경보 울리고 지하철 기차 멈춰지고 뭐 이런 대피. 네. 네,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점검을 좀 해봐야죠. 뭐 북한의 목적인데요. 뭐 그 흔한 예측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끌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항상 이제 나오는 아주 그 단골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보기도 힘든 게 미국의 순간 손 내미는 신용조차 지금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북한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대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틈이 벌어지니까 이 틈에서 도발할 거 다 하고 실험할 거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부나 미국, 한미 공조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예를 들어서 한미가 정밀 폭격 훈련을 했다. 그래서 유사시 도발 원점 타격을 위해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한국과 미국이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네.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이다. 지금 이런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이런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자, 이게 강구가 되고 있고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대응이지 예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후 대응이지 사전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좀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꽉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꽉 막힌 이런 상황을 보는 국민의 입장도 좀 답답하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안보리가 뭐 제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답답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죠. 담화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